안녕하세요. 아스라의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작은 쉼표와 따스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만 막상 정작 소홀히 대하기 쉬운 참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잃어버리는 가장 소중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텐데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졌죠. 어떤 분들은 멀리 이사를 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면서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아직 친구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대화 습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습관. 너는 항상 그래. 상대를 단정 짓는 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넌 맨날 그렇지. 뭐 하는 말을 무심코 던진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참 마음씨가 따뜻하고 늘 남을 챙기는 분이셨는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 시간에 조금씩 늦는 거였죠.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너 번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고 어느 날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형은 맨날 이래. 항상 늦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잖아. 진짜 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맞아? 그 순간 친구 얼굴에 스친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섭섭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그 표정이요.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고 우리는 결국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형, 오늘 30분이나 기다렸더니 좀 서운하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만 말했어도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너는 항상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단정 짓고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억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라고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습관,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드는 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도 쌓이고 아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말을 하다가도 그거 나도 알아. 그건 말이야 하면서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젊은 친구들이나 손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아이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조언부터 늘어놓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말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준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가장 큰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경청입니다.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미리 판단하고 끼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자기 의견만 늘어놓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아, 그랬어? 같은 짧은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완전히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먼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제 의견을 물어오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 하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다라고요.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먼저 공감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그건 이렇게 해야 하고 바로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속상했겠네요 하고 먼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을 먼저 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고 싶었던 조언도 훨씬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습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내뱉는 말.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억울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땐 참았던 것도 이제는 내가 뭐가 무서워서 참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지인분 중에 평생을 함께한 친구와 절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와서 당신은 맨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더니 오늘도 역시 그러네. 이래서 사람들이 당신 피한다니까 하는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분의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후회하신답니다. 그때 딱 5초만 참았어도 한 박자만 쉬었어도 그런 말은 안 나왔을 텐데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충동적 발화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럴 때 3초 규칙을 추천합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더 나은 말을 선택할 여유를 줍니다. 저도 요즘은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듣거나 누군가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바로 대응하지 않고 일단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지?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고요. 특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일수록 침묵이 더 값진 법입니다. 한 박자 쉬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작은 실천들. 자, 여기까지 무심코 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3가지 대화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라고 단정 짓는 말,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드는 말,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내뱉는 말. 이 3가지만 조심해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떠나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어려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가 소원해져서 멀어지죠. 그렇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내게 만들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먹했던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 수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단정 짓지 말고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기, 끝까지 듣고 먼저 공감해 주기,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쉬고 말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혹시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네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그 친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